논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김호중 콘서트 50억 수금 끝나자 음주했다 자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괘씸했으면 경찰학과 교수님도 금전적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자백하고 시인한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슈퍼클래식 콘서트가 요번 주에 남아있고요. 김천 콘서트도 취소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또 모릅니다. 콘서트 한 번 때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있는 김호중 씨다 보니 결국 돈을 선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증거인멸에 대한 기사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음식점, 김호중의 또 다른 차량 메모리 카드도 사라졌다. 기억나십니까? 김호중 씨가 이렇게 차를 버리고 도망갔었던 흰색 SUV 차량 말고 애시당초 식당과 스크린 골프장, 유흥주점까지 방문했었던 검은색 승용차 차량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던 당시 흰색 SUV 차량의 메모리 카드는 매니저가 없앴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이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을 다니던 이 검은색 차량의 메모리 카드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에 따르면 바로 BMW 차량이죠. 승용차, 검은색 BMW 차량에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해당 메모리 카드를 확보한 바 없고 수사자료로서 가치 판단에 큰 의미는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의 가수 등 4명과 맥주를 주문한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의 BMW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한 식당에서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7병, 맥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죠. 근데 이 당시 때 운행했었던 검은색 이 BMW 차량의 메모리 카드가 알고 보니 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경찰 측에선 중요한 수사 자료로서 보고 있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중요한 건 김호중 씨가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 바로 구리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맥주캔까지 마신 것에 대하여 이 검찰 측에서는요, 새로운 처벌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김호중 씨가 사고 3시간 뒤에 현장에서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런 CCTV가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김호중 씨 측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사고를 낸 지 3시간 뒤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수습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사고 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CCTV 영상에 따르면요, 사고 직후인 지난 9일 9시 시간을 넘은 11시 50분쯤부터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통하고 있던 김호중 씨의 모습이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CCTV에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고가 났던 2차선 도로 한가운데 서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휴대전화로 플래시를 비춰서 바닥을 살펴보거나 사고 장소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호중 씨가 그냥 음주운전 선에서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자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이 CCTV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근 건물 관계자는요, CCTV 위치를 찾는 것 같았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 관계자 역시 아침에 출근했는데 흰색 스크래치가 난 검정색 범퍼 2개를 발견했다. 사고 뒤 소속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들었는데 이들이 여러 잔해를 치우다가 범퍼는 까먹고 길바닥에 놓고 간 것 같다. 보이십니까? 이 사고 현장에서 CCTV 위치까지 파악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받는 소속사 측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현장을 찾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은요, 급작스러운 사건의 경우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간 가해자가 남기고 온 증거물의 존재 등의 불안함을 느껴 사건 장소를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의 인물들이 소속사 직원이 아니다 라고 또 부인을 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의 이번 사건 사고 또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고 1시간 만에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 입은 매니저의 영상이 또 포착이 된 겁니다. 정말 까도 끝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사고 1시간 만에 김호중 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매니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 조직적으로 이 소속사 모두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김호중 씨가 입고 있었던 이 검은색의 흰색 무늬가 들어간 후드 점퍼를 이 매니저가 이렇게 입고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핑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번 경찰 조사 있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고 있죠? 알고 보니까는 경찰 측과 조율이 되지 않아서 방문을 못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경찰 측에선 아니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김호중 씨 측의 입장이에요. 김호중 본인이 공개 소환 조사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비공개 소환 조사의 가능성에 대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공개적인 수사와 소환이 돼서 경찰 출석했을 때 다른 연예인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머리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공개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요, 이 김호중 씨의 담당 변호사 조남관 변호사는요, 김호중의 의사를 따라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출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봐야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개적인 자리에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황당하죠. 자, 이런 김호중 씨 측의 입장이 결국 누구의 말이 맞나? 조사 전부터 경찰 측과 김호중 씨 그리고 소속사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말았어요. 음주 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 학창 시절 때의 문제점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제 전학 제보받는다. 알다시피 김호중 씨 유명한 건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했으면 고등학교 때 주점을 여러 개 맡아서 관리를 했을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음주 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가 학창 시절 때의 문제점까지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가수 김호중 씨가 경북 예고에서 학창시절 문제를 저질러 피해 학생이 김천예고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에 대해 잘 아시는 당시 피해 학생과 동창생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 쉽게 말해서 경북예고에서 김천예고로 전학 간 것이 김호중 씨 본인이 학창시절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황영웅 씨 때 사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지자체 예산으로 김호중 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시한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관계 및 세금으로 지출된 예산의 규모와 그로 인해 지급된 로열티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제보까지 부탁드린다. 이거 왜 제보자를 찾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작은 정황 증거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뺑소니는 확정, 음주운전도 확정. 그런데 학창시절에 이런 문제점과 김천시에 조성되어 있는 김호중 거리 역시까지 알고 보니 김천시장과 김호중 씨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모종의 관계에 의한 거래였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네티즌들은요, 김호중의 과거는 유명하다. 팬덤의 충성도가 어마어마하다던데 걱정이 된다. 음주운전 한 번에 온갖 논란이 다 터지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김호중 씨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실수가 아닌 범죄다. 그릇된 팬심이 만들어낸 김호중이라는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야말로 팬덤의 순환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이 팬들의 무지성 응원이요. 술은 마셨지만 무죄다. 믿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팬덤은요, 종교적인 개념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김호중 씨의 팬덤을 사이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 칼럼을 통해서도 예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맹목적인 팬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죠. 김호중 씨의 사례가 사실 다른 사례보다도 더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진술에 검찰총장까지 나서게 됐지 않습니까? 구속 사유에 적극적으로 이번 김호중 씨의 사례를 반영하겠다라는까지 나와버리게 된 상태인 겁니다.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이건 어떻게든 김호중 씨를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후행 음주, 즉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건요,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음주량의 입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꼼수로 지목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냅다 달려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까서 원샷을 해버리면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술? 당연히 마셨지. 지금 먹었으니까. 근데 나 방금 운전할 때는 술 안 먹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꼼수로 지목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알다시피 맥주를 마셨잖아요. 사고 이후에 말입니다. 대검찰청은 사고 이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의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바꿨어. 거기에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더불어서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CCTV도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어.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에 대한 이런 학창시절의 논란까지 지금 터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보자 등장해서 공표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데도 김호중 씨는 수십억 원의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요. 이번 주가 지나면 김호중 씨는 또다시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사회정의구현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정의가 승리했다. 소씨 수고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김호중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입장 번복이 또 일어났고요. 분명히 경찰에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거짓말이 쏟아졌고, 이제는 수십억 원의 슈퍼클래식 KBS가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JTBC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호중 측의 입장을 보여줬어요. 괴로워. 오늘 출석하려고 했는데 경찰 사유 때문에 연기했어. 야, 월요일 되자마자 출석할 것처럼 말을 했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출석하려고 했는데 경찰들 사유 때문에 연기됐어 라고 했습니다. 뭔 소릴까요? 입장문을 또 밝혔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후회스럽다.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초호화 변호사이죠. 조남관 변호사가 이날 입장문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후 창원 콘서트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호중 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었다고 합니다. 이 조 변호사에 따르면요, 김호중 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동안의 행동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사실 월요일 오후 김호중 씨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의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여
저녁 늦게 입장문을 알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측의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가 됐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는 출석해서 조사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경찰 측에서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황당한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 김호중 씨의 조사 연기, 경찰 측, 뭔 소리야? 우리는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어. 뭔 소릴까요? 김호중, 또 거짓말. 경찰 사정으로 조사를 연기했다라더니 경찰은 조율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 혐의까지 있는 김호중 씨가 20일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으려고 했지만 경찰 측의 사정으로 분명히 연기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측은요, 애초에 날짜가 조율된 게 없는데? 라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김호중 씨는 가급적 조기에 논란을 마무리 짓고 경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반면 경찰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조사한다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는요, 20일 날 자진 출석하겠다 라고 했는데 경찰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라고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요, 뭔 소리냐, 우리가 아직 너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는 언제 조사하겠다라고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 그런데 무슨 경찰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라고 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일방적으로 자진 출석 시점을 경찰에 통보했다가 거부당한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해요. 여러분, 무조건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김호중 씨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나아가 계속하여 거짓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해봤자 지금 모여있는 자료와 팩트 근거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조사를 해봤자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특수범죄, 가중처벌을 지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런 김호중 씨 같은 경우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경찰이 다 준비돼서 부르면 그때 증거들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너한테 자백을 받아낼 건데 네가 뭔데 먼저 와서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해라 마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경찰에 통보했다가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씨의 이번 음주 인정 이유 자체가 범죄학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한 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기획사와 가수가 마음을 합쳐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빼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처음에는 기획사 입장에서 사고 이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이거는 분명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거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이유는 음주물과 관련된 검사 그리고 부산물 검사가 나와버렸고 그것과 연동하여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했다라는 상황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영상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기획사나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음주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런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입증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징역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어도 김호중 씨의 사고 전후 영상을 통해 간접 증거들이 입증이 되면 처벌이 가능하며 더 버티다가는 아예 구속될 가능성까지 커지다 보니 뒤늦게 자수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씨 책임 있는 태도로 수사 협조에 촉구했으면 좋겠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인물들은
일정한 공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당사자는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경찰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연 일정보단 수사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서울경찰청장이 왜 김호중 씨의 공연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을까요? 그건 제가 곧 연달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절차를 통해 소속사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계속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이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충분한 상황이다.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사실로 음주 여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음주의 양과 음주 이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와 관계된 4명 경찰은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출국 금지까지 되고 말았어요.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가 징역 1년에서 15년형 가능성에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 검찰도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김호중법까지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측에서 말해볼 때도 김호중 씨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온 국민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과 경찰과 검찰과 언론사를 완전 기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김호중법까지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구속이 된다면 김호중 씨 최소 3년에서 5년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도가 돌변했다가 1번,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보면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했다. 또 거짓말을 한 건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숙을 안 하지? 왜 계속 공연을 강행할까? 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보니까 김호중 씨가 곧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 자체가 콘서트 강행을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이 김호중 씨의 공연이요. 당장 이번 주 주말에 23일에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슈퍼클래식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주최사이고 주관사였던 KBS가 출연자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KBS 주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날 이 공연 책임자 측에선 출연자 교체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KBS 주최 그냥 사용 안 하고 김호중 공연 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의 금액이요. 티켓 매출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김호중 씨가 지금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시간을 벌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가 이 엄청난 40억 원대의 수많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위해서가 아니냐. 호화정간 방패를 앞세우고 40억짜리 공연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티켓 매출만 40억 원입니다. 이것이 결국 진행이 되게 생겼어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호중 씨 팬들의 이 묻지마 사랑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김호중 씨 슈퍼클래식 성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슈퍼클래식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하는 팬들의 인증 글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알려진 김호중 씨의 김천 콘서트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가 손을 뗐기 때문이죠. 그런데 티켓 환불 금액만 약 10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창원 콘서트 같은 경우가 약 23억 원을 벌어들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환불액 내고 나면 금액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애시당초 괴롭다, 힘들다, 죄송하다라고 시인했던 모든 이유가 결국 구속되기 싫어서가 1번, 두 번째가 뭡니까? 이번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강행하여 4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쉬이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검찰 역시 김호중법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력하게 들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돈에 눈 멀고 팬을 기만했다. 김호중, 악마의 인성이다. 와, JTBC에서 써놓은 워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워딩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워딩에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돈에 눈이 멀고 팬을 기만했다. 어떤 인성이길래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인정했음에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공식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호중, 저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기사가 일요일날 새벽 시간대부터 쏟아졌는데 결국 사고 10일 만에 모든 것을 인정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음주운전 처음부터 인정했으면 그나마 낫지 않았겠나.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인정할 만한 성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음주운전이요, 습관 같은 거라고 해요.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발각이 되면요, 그 이전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번의 음주운전 행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심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일 만에 그것도 결국 본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인정을 했으니 이거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애시당초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타임이 훨씬 지났다. 골든 타임은 이미 끝이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직접 이 팬카페에 남겨놓은 입장문에서는 얘기가 좀 달랐다고 해요. 어떤 얘기가 달랐을지 좀 보면은 김호중 씨가 직접 자신의 팬카페에 적은 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이번 일에 대하여 우리 아리스 식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아리스는 김호중 씨의 팬덤 이름이죠.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김호중 씨가 직접 남긴 입장문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이 아니고선 이 입장문 본 대다수의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결국 돌아온다는 얘기구나. 식구들, 팬들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겠다는 건가? 사회적으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 행각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으면서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뺑소니에 도피에 증거인멸에 죄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많은 식구들이 아파야 한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니 전형적인 감정 호소죠.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성적인 글을 적은 김호중 씨의 이 본심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빗발칩니다. 응원하며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별님이라는 건 김호중 씨를 말하는 겁니다. 별님 덕분에 집에만 있어야 할 제가 보라 옷을 입고 설레며 콘서트 다니는 즐거움을 주셨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 그리고 월드 유니온 클래식 콘서트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 빗발칩니다. 우리 가수님 힘내세요. 힘드셨을 텐데 글 써주셨네요. 김호중의 아리스. 겸허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별님, 무조건 건강입니다. 우리 아리스는 별님뿐입니다.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리스들은 단단합니다. 진정한 아리스라면 인내하고 기다릴 겁니다. 자, 얘기는 어떻습니까? 팬들이 기다려주면요, 연예인은 금방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이번 사과문이요, 많은 팬들을 등 돌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라는 반응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수고 많으셨다. 그 누구도 김호중 씨 왜 그랬냐? 실망이다.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생각으로 자신을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 모든 화살을 맞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같이 가요. 와, 이쯤 되면 거의 종교 수준 아니냐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글을 보세요.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별님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마음이 힘들 오히려 김호중 씨를 더 걱정했다네요. 더욱 열심히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할 테니까요. 하지만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좋아할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준 것이 감사했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으며 과거를 선행으로 갚으면 살 수 있기를 소원했다. 자,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았다. 김호중 씨가 다녀왔다라는 술집에 대한 제가 진실을 단독으로 폭로하겠습니다. 자, 이 텐카페라고 하는 곳은요, 이렇게 평판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가게입니다. 수위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노래방과 가라오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수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여자 접객들을 여매니저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벌어가는 수익이 가라오케와 노래방과는 두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수위가 더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수위 자체가, 잘 보세요. 수위가 뭡니까, 여러분? 술집에서 노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상반신 터치는 기본적으로 받아주어야 하며 고객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위를 80% 이상 여자 접객들이 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 접객들 모두가 마인드적인 부분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무리한 수위 역시 대부분 받아줍니다. 수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유선상으로 문의해달라. 이게 바로 텐카페라는 업소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글입니다. 충격적이죠? 이 대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가능하며 무리한 요구 대부분을 들어주는 여자 접객들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놀았는데 이 여성 팬분들은 김호중 씨가 여전히 어렵게 자랐었던 순간과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며 응원을 하겠답니다. 이게 얼마나 삐뚤어진 팬심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 언론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궁지 몰린 김호중, 음주운전했다, 후회하고 있다, 뒤늦게 시인을 했다. 공연을 강행하던 김호중, 음주뺑소니, 결국 열흘간 대중들을 기만했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열흘 동안 대중들과 언론사와 경찰을 기만한 겁니다. 뻔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호중, 또 술 마셨나? 자존심을 운운하며 음주를 인정했다. 심경글 빈축.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김호중 씨의 저 심경글을 보고요. 오죽했으면 언론사가 김호중, 또 술 마셨나?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술 한잔 마셨다는 건가? 지금도 술 취한 것 같다. 그래서 술 냄새가 난다. 지금도 한잔 한다란 얘기인가?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다니. 자존심 생각부터 하는 것도 기가 막히다. 자존심을 운운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김호중 씨의 거짓말로 점철된 10일간의 기만이요. 많은 대중분들과 언론사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칼럼에서도 사실을 보지 않는 팬덤이 스타를 병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합니다라고 말했었던 것이 바로 2020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입장문 중 일부입니다. 이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 제가 입으로 담진 않겠습니다. 자, 이 땡땡땡땡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대리하던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때도 진심으로 지우치고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겠다, 사죄하겠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호중 씨는요. 또 뺑소니에 그것도 음주운전 뺑소니입니다. 이 정도면요.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인해도 모자랄 판에 심지어 무죄 판결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했는데 왜 김호중 씨는 갑자기 시인을 하게 됐을까요?
자,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이미 김호중 씨는요, 몸에서 알코올 부산물이 기준치의 60배 이상에 달한다라는 국가수의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와 이런 국가수의 증거물조차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속속 드러나고 있었던 이 모습이 이창명 씨 때와 비슷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호중 씨는요,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호중 씨를 구속하려고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주말 콘서트 이후 아마 평일날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구속되어서 끌려오는 것보단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를 인정한 김호중 씨는요, 조사가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공연이 끝나고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호중에게 팬은 돈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호중에게 팬 아리스는 그저 돈이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시점이 너무 공교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9일 낮, 그러니까 마지막 창원 콘서트 날 낮 시간대까지도 끝까지 음주운전하지 않겠다. 심지어 전날 18일 동안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결백한 듯 말을 했는데, 큰 액수가 걸린 공연이 끝나자마자 김호중 측은 곧바로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공연을 진행하고 싶어도 공연 관계사들의 손절로 더 이상 추가 공연을 강행할 수 없는 순간 나오게 된 인정이었다.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만 해도 이미 연예계 역사에 남을 악행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김호중은 믿어준 팬들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쉽게 말해서 콘서트, 창원 콘서트에서만 벌어들인 금액이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김천 콘서트, 그리고 서울에 있을 클래식 아레나 콘서트 취소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창원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음주를 시인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원 콘서트에서 이미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나아가서 김천 콘서트와 서울 클래식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미 취소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김천은 SBS가, 클래식 콘서트는 KBS가 모두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의 티켓은요, 매출만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심지어 이번 창원 콘서트의 매출만 봐도요, 무려 김천 콘서트와 더불어 47억 원의 매출입니다. 그러면 절반만 따져도 23억 원을 벌였죠. 하지만 나머지 김천과 이 올림픽 체조경기장 콘서트가 무산될 것 같으니 이미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호중 씨는요, 창원 콘서트를 끝으로 당분간 자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중 씨는 끝까지 팬들을 기만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김호중 씨가 이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반드시 팬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성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거는 이 수십억 원의 공연을 또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구속되어서 끌려올 바에는 본인이 시인했다라는 건데, 여기엔 더 놀라운 게요, 이창명 씨 때도 자신이 경찰은 아니고 담당 의사에게